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박형준 씨가 딱 있죠? 네. 박형준 씨가 왜 있죠? 그러게요. 그 이 당시 요분이- 동아대학교 교수 네, 그 요분이 누굴까요? 네,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제 SBS 오랜만에 단독. 네, 박형준 부인 아파트의 전 주인은 아들이다. 도대체 누구한테 샀냐 말이야. 음. 응? 누가 팔았길래 음. 그 여기 나와 있죠? 박형준은 20년 4월, 작년 4월에 정상적인 매매를 했다. 근데 저는 이런 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아들에게 샀다는 거를 알고 있을 것이고, 이 말을 할 당시에도 아들도 뭐 당연히 뭐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 분양을 받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을 텐데 그게 드러날 거란 걸 몰랐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다들 덮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게 왜 아들 얘기를 안 했냐. 네. 누가 봐도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음. 그랬더니 자기는 가족에 불필요한 의혹이 들어가는 게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족 문제가 결부되는 게 싫다고. 자, 한번 직접 진술을 한번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라고 하는데 요 답변이요. 이번 사안의 본질은 LCT를 사는데 불법이나 비리, 특혜가 있었냐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굳이 가족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을 했지요. 네. 다만 거짓말로 한 거지. 거짓말로 뭐라고? 정상적인 매매를 매매였다고. 거쳤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다 거짓말을 해놓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덮는 거예요. 정상적인 매매를 거쳐서 샀다고 해놓고 왜 가족 얘기 안 했냐 했더니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이런 정치인이야말로 정말 불필요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자기가 가족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네. 불필요하다고 했던 자가 실제로 작년 10월에 조국 가족 사모펀드 의혹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인이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 조국 수석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공범관계냐 아니냐,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른바 그 재산 가족이 공동체니까 공범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결국은 이 말이 자기 부메랑으로 돌아가겠죠. 지금 언론에서는 사실 조정동을 비롯해서 부산의 여론은 이런 식입니다. 네. 박형준 딸까지 소환해서 혼신의 의혹 지피기를 하고 있다. 혼신의 의혹 지피기. 본인들은 조국 장관 딸한테 무슨 짓 했습니까? 아들한테 무슨 짓 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부채질해서 지금 불을 지금 이건 지피는 게 거의 아니잖아요. 대형 산불급인데 뭘 지피긴 지핍니까? 이거 폭탄이 네. 지금 터지고 있는데 무슨 로켓포 RPG 같은 걸로 무슨 불 뗍니까? 폭탄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청나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사실 오늘 김어준 씨도 이런 얘기 하던데 2016년에 이미 로얄층 10세대가 임자가 따로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상당히 시끄러웠었어요. 네. 근데 그때 들어갔던 바로 그런 숨어있던 이권의 거래를 위한 그런 물건들이 좀 나오는 거고 이거를 떳떳하지 못하니까 과거에 구매했다가 슬그머니 작년 4월에 등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몰랐다면 그것도 아마 아무 생각도 없는 거고 문제가 될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부산시정을 책임질 수 없는 거죠. 그런 양식으로. 문제가 될 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상관없이. 그죠? 대강의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LCT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수사검사들, 네. 지휘부, 윤대진. 네. 윤대진이랑 당시에 또 그 부산지검 임관혁. 특수부장 네. 임관혁, 네. 네. 이 두 사람 등에 대해서 검사 10명을 공수처에 우리 부산 지역 사회 단체에서 좀 고발을 했다는 뉴스가 뜨고 있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TV를 통해서는 보셨을 텐데 75평, 65평 요 정도 사이즈의 거대한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언론에 공개된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여기 A동이고 75평 사이즈 광안대교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완전히 해운대 스카이라인 해변 라인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고 자기들은 발 아래로 이렇게 굽어보는 네. 흉물의 센터 용의 눈깔 자리에 지금 팍 처박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들은 그리고 서민 코스프레를 안 했으면 또 모르겠어. 응? 부산엔 우리 집이 있다. 네. 청년과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주거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잖아. 부산엔 이거 자랑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체 나 가해라고. 부산에 두 채 있다? 뭐 이렇게 자랑한 거 아니에요? 말이 두 채지. 네. 저는 이번 사안을 겪으면서 좀 더 들여다봐야겠다. 이번 두 채 말고 더 있을 것이다. 뭐 당연히 뭐 더. 지금 이 사람이 아내의 딸일 거고 이건 아내의 아들 거고. 근데 아내가 또 전 아내도 있잖아. 전 아내의 딸과 아들한테 또 없나?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 거 아니라는 주장이니까.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웃긴 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또 변명한 거 보니까 네. 뭐 우리 집값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엊그젠가 그 한국경제에서 조미현 기자라는 분이 네. 뭐 박경준 LCT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75% 올랐다 이런 기사를 썼던데 그거를 보고 그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 집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 올려놨다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75%만큼 오른 거는 문재인 정부한테 반납하는 건가? 그렇게 따지면? 환수. 무슨 소리야 환원해라 문재인 정부. 지금 자기가 얼마나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면 그 75% 정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다가 반환하고 25%만 챙기면서 그런 얘기 하든가. 그러니까요. 그거 다 지 거잖아. 근데 이거 내 건데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돈도 많이 갖고 싶고 집도 많이 갖고 싶고 시장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열린공간TV에서 열심히 좀 취재를 하고 계시고 요거 상당히 좀 도움이 됐어요. 등기부 등본도 떼고 했는데 결국 저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이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네. 이거 상당히 좀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문제냐면 이게 납품가가 10억이면 그냥 합법적으로 챙기는 공정가액만 박형준의 부인 되는 분.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니까 박형준이라고 합시다 그냥. 박형준한테 5억이 간 거예요 최소한. 근데 과연 5억만 갔을까? 왜냐하면 B동 3호 라인 가장 좋은 17, 18층 용의 눈깔이라고 부른답니다. 그거를 사실상 분양 시점에서 빼돌려 놨던 것을 이모 씨 차명으로 관리하던 걸 결국은 2015년에 아들과 딸이 같은 날 SBS 보도에 따르면 각각 500만 원, 700만 원 말도 안 되는 이른바 프리미엄 주고 샀다라고 하는 합법적으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서류 작업한 것으로밖에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사실상 특혜 의혹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거든 일반인들이. 자 그렇다면 일반 화랑이 이 10억 원대 조형 작품을 이런 거대한 건물에다 납품하는 거는 불법적으로 납품하는 게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특혜 분양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이 시행사 측과의 관계가 있다면
시공사 측과의 관계가 있다면 이것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넣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자료를 계속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마음은 부산에 가 있고 손은 키보드 위에서 계속 자료를 찾다가 이런 자료를 만나게 됐어요. 네. 광안리에 바다빛 미술관이라는 게 준공이 5일 됐습니다. 준공. 이게 언제냐면 이게 2005년 얘기입니다. 자, 2005년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2006년에서 2005년 사이에 얘기하는데, 광안리에다가 이렇게 바다빛 미술관이라고 하는 설치와 미술 전시를 했었어요. 요게 바로 이제 보이십니까? 우하단에 요게 백남준 선생의 작품이야. 이 디지테이션이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그리고 요거 요런 뭐 레이저 쇼 같은 거 하면서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 이벤트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당시에 무려 네. 40억 정도. 4억? 죄송합니다. 4억 아니고요? 50억. 50억 가량 들어간 이벤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검색을 하고 광안리 바다빛 미술관. 예산이 이게 50억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썼어요, 당시에. 바다빛 미술관. 뭐 차차 저희가 요거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부산의 정체성을 알리는 매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산시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가장 그 핵심이 됐던 게 이 디지테이션이라는 작품, 백남준 선생의 작품이 가장 핵심적인 랜드마크였죠. 여기 있네요. 부산시가 총 40억 원을 들여서 아이고 2005년 11월부터 국제 공모를 해서 2006년 1월에 선정이 됐고요. 2006년 1월에 이제 오픈이 됐는데, 자, 이거를 누가 납품을 했냐 이 말이지. 40억짜리 이벤트인데 거기 들어가는 예술품들이 다 40억이 들었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거액의 돈들의 미술품이 들어갔겠죠? 네. 그걸 누가 납품을 시켰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봅니다. 여기 보면은 광안리 경관 조명 사업 외국 작가 면담. 면담. 요게 이제 그 행사예요. 네. 여기 보면 부시장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부시장이고 이제 그 작가들입니다. 네. 여기 누구 낯익은 사람 한 분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박형준 씨가 보이네요. 그죠? 네. 자, 사진을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이거 봅니다. 어... 박형준 씨가 딱 있죠? 네. 박형준 씨가 왜 있죠? 그러게요. 그 이 당시 요분이- 동아대학교 교수 네, 그 요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아내분인가요? 아내분으로 보입니다. 어. 제 눈에는. 가방은 루이비통입니다. 예? 가방이 루이비통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보고 알죠? 이거 보면 다 알죠. 똥을 담았다고요? 똥 같은 돈이 들어있는 뭐 이런. 네. 네, 그렇습니다. 박형준 씨가 왜 이 40억짜리 부산시가 광안리에다가 쏟아부은 40억짜리 조형 문화 시각 디자인 뭐 시각 예술이죠. 작가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가? 요 분이 와이프가 아닌가 싶어요. 뭐 이건 저희 뭐 추정입니다만. 네. 자, 지금 보면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KBS 뉴스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혀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십니다. 벌써 14년 전 뉴스인데 그러네요. 이게 너무 큰 뉴스였는데 당시는 이명박 정권 치하에서 언론 기능이 사실 마비됐을 때야. 그리고 이명박 치하에서 박형준은 뭡니까? 황태자잖아, 황태자. 그러니까 이게 띵가띵가 하면서 이렇게 이
요분이 아내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니라 하더라도 이 40억짜리 광안리 조명모 관련된 이벤트와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이 작가들 소개하는 자리에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밝게 또 웃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KBS 부산 MBC의 부산 KBS의 보도인데요. 부산시가 광안리에 다른 걸로 보겠습니다. 네. 부산 광안리에 설치된 고 백남준 선생의 작품이 미국에서 전시됐던 원본 작품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단독 취재 이영풍 기자입니다. 요게 바로 디지테이션입니다. 공원 조명 사업을 위해 부산시가 지난 3월 3억 기여 원을 들여 설치한 고 백남준 선생의 디지테이션 1993이란 작품입니다. 자, 고 백남준 선생이 지난 93년 미국 순회 전시회 때 작품이라고 하지만 부산시가 제공한 작품 원본 사진과는 다른 점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왼쪽 작품 사진의 환풍기는 노란색이지만 실제 설치된 작품은 파란색입니다. 색이 완전히 다른 것이니까 그대로 정해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진상으로는. TV 모니터도 다릅니다. 원본은 상표가 없지만 광안리에 있는 작품은 소니라는 제품 명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2005년 수입 당시 송장 기록에는 삼성 모니터였던 것으로 돼 있어 석연치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이 소니가 됐어요. 수입한 것을 바로 설치했다며 작품에 변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요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형준 씨가 뭔가 개입이 돼 있고 아내인 것으로 보이는 이번에 LCT에도 10억짜리 조형물을 넣은 것으로 확인된 아내로 보이는 분이 있는데 여기 40억짜리 광안리 미술품 납품과 관련해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이쪽에서 납품을 하지 않았는가. 저희가 계속 취재 중입니다만 제보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디지테이션이라고 하는 백남준 선생의 네. 작품인데 요게 이게 3억짜리거든요. 3억을 가지고 납품가가? 부산에서 네. 3억을 가지고 들여왔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죠. 3억 얼마에 들어왔는지는 좀 이따 나와요. 네네. 이제 이 3억에 부산시가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수입가는 3천만 원으로 알려집니다. 나중에. 그리고 10배를 뻥튀기 한 거예요. 10배를 그 화랑이 뻥튀기해서 납품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원본도 아니라고 하는 확인이 돼서 KBS 보도를 탔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수사해야죠. 그렇죠. 근데 박형준 씨가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니까 수사를 받았으면 지금 감옥에 있겠죠. 후보 이게 못 나왔겠죠. 그 부산 시민들의 혈세가 그냥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은 이런 혈세가 이렇게 버려져도 네. 상관이 없으면 이제 박 후보를 찍으시겠지. 자, 근데 더 재밌는 연속 보도가 이어지는데 저도 그 이후에 사실 팔로우를 못 했었는데 이 보니까 이게 이제 백남준 작품이 자기네 취재 결과 수입 당시 2005년에 3천만 원이었다. 근데 이거를 부산시가 3억 9천, 거의 4억 줬네. 3,100만 원에 샀는데 이걸 4억 주고 사들인 거야. 그럼 이 중간에 있는 놈을 잡아야 되네요. 그 놈이 화랑이라니까요. 그 화랑을 조사해야 되는 건데. 화랑이 조현 화랑인가요? 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박형준 씨와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근데 더 골 때리는 보도가 요 보도가 일주일 뒤에 다시 나옵니다. 수익가가 구매가가 수익가 3천에 구매가 4억으로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2005년 미국에 수입할 때 1,000만 원에 불과했다. 헐. 40배를 남겨본 거야. 왜냐면 당시 수입가 3천이 이 디지테이션의 수입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 5개 물품을 다 합친 것의 수입가가 3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느 화랑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헐값으로 위작으로 보이는 모조품을 사들여서 수십 배 뻥튀기 해서 혈세를 빨아먹는 거지.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박형준 씨가 당시에 공직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죠? 공직 아마 국회의원이 있었을 텐데, 국회에 있었던, 청와대에 있었던, 이거는 연루가 됐다면 바로 처벌을 받았어야 될 사안인데 당당하게 저러고 있고, 요거는 박형준 의원 캠프에서 좀 해명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왜 이 사기적 사건에 요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요분이 부인이 맞는지, 맞다면 부인은 납품자가 맞는지, 그럼 납품자가 맞다고 하면 1,000만 원짜리 40배를 폭리를 취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요거 괜찮죠, 요거. 네. 네. 과연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본인... 뭐 설마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저 사람도 아니지. 그러니까 연관이 없다는 걸 국민들에게 한번 확인을 시켜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